안녕하세요. 네, 수업도 시작하겠습니다. 얼굴들이 밝아서 좋아요.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이 그 얼굴이 풋풋하고 지금 뭔가 때가 안 들었어. 때가 안 찌들어서 너무너무 좋아. 지금 뭐 삼순환 지금 내일 모레 시험 볼 사람들은 찌들었어요. 이 안에는 실력이 차이는지 몰라도 겉보기가 여러분도 내년에 그럴 거야. 그렇지 않을 때 즐기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제가 계속 강조한 게 이 책을 꼼꼼하게 읽고 밑줄 긋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자꾸 그거 해야 돼. 지금은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정말로 이게 이제 경제학이 자기 있게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거리도 많아지고 뭐 1년을 공부했는데 뭐 경제학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봤다. 교과서를 부분만 읽었다. 누가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읽은 사람하고 같이 1년을 공부한 사람 중에 이 경제학 책을 한 서너 번 읽은 사람하고 내공의 차이가 납니다. 확실하게 차이가 나. 어제 했던 것 중에 한계 대체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봐볼 텐데 85페이지 한계 대체율 어떻게 우리가 봤었냐면 한계 대체율이라는 것은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어요. 무차별곡선은 항상 효용함수에서 도출된 거니까 무차별곡선은 효용함수에서 도출된 거니까 XY 두 제와 평면에다가 표시를 해요. 두 제와 평면에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생겨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볼록하다. 무차별곡선은 효용이 무차별한 궤적이다. 그 효용을 U0 혹은 I0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0 혹은 U0. 효용이 일정하다. 자, 접선의 기울기라 그랬는데 우리가 처음에 출발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을 이렇게 했어. 두 점 사이 이렇게. 두 점 사이. 그래서 요 점을 근데 A점, 요런 점을 A 프라임 혹은 뭐 B점 뭐 쉽게 B점 두 점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되죠. 기울기. 그래서 A점에서는 X0만큼 요 X0만큼 그리고 Y0만큼 각각 소비함을 통해서 U0, I0라는 효용을 누리고 다시 한번 뭐라고요? A점에서는 어떻게 소비한다고? X0, Y0만큼 이 상품 묶음을 소비함으로써 어떤 효용을 누린다고? I0의 효용을 누린다고. 이제 B점에서는 X1 요만큼의 Y1 요만큼의 상품 묶음 X1, Y1이라는 상품 묶음을 통해서 I0의 효용을 누린다고. 그래서 효용이 똑같아.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A점에서 소비하고 있었는데 Y제를 이만큼 소비를 줄이고 이만큼 소비를 X제 소비를 늘리면 나의 효용이 똑같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쓴다고요. 내가 X제를 델타 X만큼 내가 소비를 늘리고자 하면 Y제를 얼마나 소비를 포기할 의도가 있냐. 뭐라고요? X제 소비를 델타 X만큼 늘리고자 하면 Y제를 얼마나 소비를 포기할 용의가 있냐. 뭐가 일정할 때? 무차별하니까 뭐가? 효용이 일정할 때. 이거 이렇게 바라고 쓰는 걸 뭐라고 읽었어요? 효용이 일정하다는 조건하에서. 효용이 일정하다는 조건하에서. X제 소비를 내가 늘릴 때 Y제 소비를 얼마나 포기할 용의가 있냐. 그래서 이 X제 변화와 Y제 변화는 항상 반대 방향으로 지금 움직였기 때문에 앞에다 마이너스라는 걸 써줘서 이거를 MRS라고 정의한다. MRS라고. MRS XY는 마이너스 델타 X, 델타 Y 이렇게 써. 이게 MRS의 정의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는 기억해야 할 거예요. 이게 MRS가 뭐라고요? 밑에 써나 X제를 내가 델타 X만큼 소비를 늘리고자 할 때 기꺼이 포기할 용의가 있는 Y제 양, Y제 수량. 이게 MRS다.
두 번째, 이 MRS가 이제 한계 효용의 비율이라 그랬는데 이걸 한번 도출해 보면 한계 효용 이렇게 썼어요. 결론이 이랬어. MUI분의 MUX 요 한계 효용의 비율 이건데 이거 어떻게 도출했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한 것이 서로 같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도출하기 전에 이렇게 했어. 내가 MUX는 뭐라고? 효용함수를 X로 미분한 거. XJ 한 단위 뭐예요? 이거 MUX가 뭐라고? 마지널 유틸리티니까 XJ 한 단위 추가 소비했을 때 효용의 증가분. XJ 한 단위 추가 소비했을 때 효용의 증가분. 요 효용. 그래서 델타 X만큼 XJ를 소비를 하면 총 효용의 증가분. 자, MUI는 뭐요? YJ 한 단위 소비를 줄였을 때 효용의 감소분.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델타 Y만큼 효용을 YJ 소비를 줄였어. 그래서 XJ 소비를 델타 X만큼 늘렸을 때 총 효용의 증가분하고 YJ 소비를 델타 Y만큼 줄였을 때 총 효용의 감소분을 합하면 효용 변화는 없다. 델타 U. 효용 변화는 없다. 그래서 요 델타 X에다가 MUX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 이걸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는데 앞에 마이너스를 값을 넣고 구하려고 그러는데 요 대각선으로 곱해서 요 델타 X에다가 MUX를 곱해는 형태로 MUX 델타 Y에다가 MUY를 곱하는 형태로 이렇게 한계 효용의 비율이다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뭐 책마다 구분하지는 않는데요. 요 세모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구간이 있을 때 보통 세모 표시를 하고 이건 이제 증가분 뭐 혹은 감소분 이렇게 증분, 감소분. 그러니까 그리고 D는 미분기호예요. 보통은 미분기호. 그런데 이걸 구분하지 않아. 미시경제학 책에 보면 이걸 다 미분기호로 다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분할 이유는 없는데 이게 같다고 생각하면 돼. 뭐하고? 요 델타 X, 델타 Y 이거하고 얘하고 같아. DX, DY하고. 이 같은 거예요.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같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미분하면 좀 더 자세하게 할 텐데 요 델타 X를 거의 제로로 가까이 보내버리면 델타 X를 제로로 가까이 보내버리면 요거를 아주 적게 보내버리면 여기에 이 A점에 B점이 어떤 점으로 A점이 가까이 가면서 A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 A에서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을 MRS XY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고 이런 건 B점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 B점에서도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라는 걸 그릴 수 있어. 이렇게. B점에서도. 여기 MRS, XY, 요 B점이에요. B점에서 MRS야. 자, 이 MRS가 요게 기울기가 큰 거고 기울기가 이게 작은 거라 그랬죠. 원래 수치는 이게 큰 거라 그랬어. 마이너스 값이니까. 그런데 이게 절대값을 붙여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 계속 MRS 값은. 그래서 MRS XY 뭐가? 요 A가 MRS XY 뭐보다? B보다 크죠. 지금 큰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서 지금 플러스 값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큰 거야. 어떤 때 A점에서 우리가 B점으로 소비점을 바꿔갈 때, 요 소비점이 이동할 때, 그때 MRS를 보면 MRS가 큰 데서 작은 데로 간 거죠. 요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 MRS가 큰 데서 작은 데로 지금 간 거잖아. 이걸 MRS가 점점 감소한다. 체감이라고 그러고, 체감.
이 MRS 체감의 법칙이 무차별 곡선이 언제일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써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MRS가 체감하는 이 체감의 법칙은 언제 성립하냐면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무차별 곡선일 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무차별 곡선일 때 MRS는 체감한다. 기억해 두세요. 그렇게 좀 하고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MRS 얘기는 뒤에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그 5장의 소비자의 최적 선택 보면 소비자의 최적 선택 5.1에 예산 제약이라는 게 있는데 5.1 예산 제약 거기 예산 제약 옆에다가 예산 제약 식을 한번 써봐요. 못 쓰겠어? 그럼 옆에 나와 있어. 5.1에. 예산 제약식을 한번 써봐. 계속 했어,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그 쪽지섬의 소비자의 최적화 이런 거 부르는데, 최적화. 최적화. 뭐 이제 내용만 써는 사람도 있었고 뭐 그래프로 그린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럴 텐데 오늘 최적화에 대해서 5장에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자, 이게 MRS고 두 번째 예산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소비자의 최적화를 얘기하면 됩니다. 예산선은 소비자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X, Y, Z에 어떻게 지출할 거냐 그 지출의 궤적들을 찾는 거예요. XY 두 제와 평면이 있고, 이렇게 평면이 있고. 예산선은 이랬어. 우리가 maximize utility, 효용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제약이라는 게 있고, 어떤 제약이 있다 했냐면, subject to, 어떤 제약이 있어? XJ 가격의 XJ 소비량을, YJ 가격에다가 YJ 소비량을, 이게 XJ 지출액, YJ 지출액, 이게 소득과 같다는 것이 제약이라 했어요. 어떤 가정에서 어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단조성의 가정하에서 단조성, the more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the more the better.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기 때문에 예산 선상에서 소비하지 예산 집합 내에서 소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10,000원을 갖고 있는데 5,000원만 쓸 수 있잖아. 그런데 5,000원만 쓰는 게 아니고 다 쓰는 게 소비자의 최적화 행동 원리다. 효용을 극대화한다. 소비를 극대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축 이런 거 없어. 이게 예산선인데 예산선을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평면에 우리 두려고 그래? 요 YX 평면에 YX 평면에 두려고 그래. 그럼 이걸 Y로 항상 수직수로 정리를 하는 거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요 PY로 나누고 PY분의 PX 여러 번 써서 여러분 다 익숙해져서 이게 이제 익숙해진다는 것은 암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무대포로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내용을 이해하면서 여러 번 이제 연습장에도 쓰고 노트도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PY분의 M. 요게 수직축이고 수직축. 요거 수평축. 그리고 PY분의 PX가 요게 기울기라 그랬습니다. 기울기. 요거 기울기. 요거는 정축 절편. Y축 절편. Y축 절편. 이랬어요. 자, 그래서 이 Y축 절편이 뭔데? PY분의 PX인데, PY분의 M인데, Y축 절편이 이걸로부터 기울기가 우하향하는 이런 기울기가 있고, 기울기가 얼마인데 지금? 마이너스 PY분의 PX, 여기 기울기고요. 이 절편값은, X축 절편값은 PX분의 M이라 그랬어. 요렇게. 이게 예산선이에요. 예산선. 자, 이 예산선이 이제 이동하는 것을 좀 보면 첫 번째 이동이 거기 이제 앞에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가격의 변화, 두 번째 소득의 변화 이런 예산선에 있는데 이동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 소득이 변했을 때 소득 변화
하나씩 지금 해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결론이고, 나중에 이제 흐름을 여러분 쭉 봐야 되니까 지우지 않고 놔두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최적화에 제약식으로 예산선이 들어가 있다. 여러분 기억할게. 최적화식의 제약식으로 예산선이 들어가 있다. 두 번째, 경제학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어서 여러분, 요 흐름이 중요합니다. 흐름이. 그래서 교과서에 뭐, 자질구레한 세부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흐름이 중요해. 자꾸. 두 번째는 예산선은 이제 변해요. 예산선의 이동이야. 어떻게 이동하냐면 소득 M이 변하면 이동해요. 소득 M이 변하면 이 소득은 명목소득이라 해서 우리 갖고 있는 뭐 명목소득은 뭐 100원, 200원, 뭐 10,000원 이런 게 다 명목소득이에요. 그 실질소득은 뭐냐면 물가가 이제 포함이 되면 그걸 실질소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자, M의 변화를 평면을 뭐 그렇게 크게 안 그래도 뭐 그래프를 몇 가지 우리가 연습 삼아 해볼 거니까, XY 두제와 평면이고, 두제와 평면. 여기에 예산선이 처음에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PX분의 M이고 M을 채우면 M1이라 이렇게 합시다. PY분의 여기가 M1이라고 이렇게 해보자고. 자, 소득이 증가하면요. 소득이 증가하면 예산선은 요 M1에서 M2로 절편값이 올라갈 거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이렇게 예산선이 바깥으로 갈 거예요. 요게 뭐가 증가한 경우? 소득 M이 증가한 경우. 요 소득 M이 증가한 경우. M이 증가하면 예산선이 바깥으로 가. 두 번째, 소득이 감소하면 M이 평행하게, 중요한 것은 평행하게예요. 이 평행하게 안쪽으로 들어온다. M이 감소하면. 그래서 소득의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선이 평행하게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걸 예산선의 밑에 써나 확장 이동 혹은 수축 이동 이렇게 표현해요. 밖으로 가는 것은 무슨 이동? 확장 이동.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수축 이동. 이렇게 예산선이 이렇게 안쪽 바깥쪽으로 이동한다. 두 번째는 이 예산선이 이동하는 것은 요게 이제 절편값이 바뀐 것의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본 게 요 분자값이죠. 요 분자 M. 요 분자 M 값이 지금 이동했어요. 요게 변했을 때 이동한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요 분모값이에요. 요거요. 분모값. 자, 그래서 똑같은 YX 평면에 하나 좀 기울기를 예컨대 좀 가파르게 하나 이렇게 그려봅시다. 예산선을 가파르게 그려봐. 그럼 얘는 뭐야? 항상 PX분의 M이고 얘는 PY분의 M이에요. PY분의 M.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이제 얘가 소득의 명목 소득의 변화 이렇게 하나 봤다면, 두 번째 얘는 가격의 변화, 이렇게 가격의 변화. 그래서 그 가격 중에 PX가 변할 수도 있고 PY가 변할 수도 있고 뭐 이런데, PX가 변화하는 경우를 보자. PX가 변화. 그러면 이게 변했다는 것은 항상 다른 조건은 주어져 있는 거예요. PY도 주어져 있고 M도 주어져 있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까지 뭐 다 그냥 말해도 되는데 친절한 거죠. 예, 친절한 거예요, 여러분. 예. 요 다른 재화나 소득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요 X제의 가격이 변했는데 X제 가격이 떨어진 경우를 좀 봅시다. 요 PX가 떨어졌어. 자, 그러면 여기 요 PX가 요 분모값이 떨어지면, 여기 떨어지면 전체 값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래서 절편값이 이렇게 바깥으로. 그래서 이렇게 예산선이 이렇게 이동한다. 이렇게 가는 거, 예산선이 밖으로 가는 것을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뀌는 거죠, 이제. 어떤 축을 중심으로? 이 종축 절편을 중심으로 회전 이동하는데요. 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그렇죠? 이 종축 절편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두 번째는 이 종축 절편을 중심으로 확장 이동한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냥. 종축 절편이 안 바뀌는 상태에서 확장 이동한다고. 보통 이제 이게 예산 집합인데,
요게 예산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이 예산 집합인데 예산 집합이 커지는 것을 확장 이동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해요. 종축 절편을 중심으로 회전 이동한다. 이게 지금 요게 이렇게 써서 조금 이제 한두 가지를 같이 좀 해볼까요? 요거를 이렇게 1번에서요, px가 떨어지는 경우. 두 번째는 이게 px가 예컨대 올라간 경우 이렇게 해볼까요? px가 올라가는 경우 2번. 그럼 요거는 1번이죠, 지금. px가 떨어지면 이쪽으로 가고. px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요거 올라가면, 여기 올라가면 전체 값은 떨어지니까 절편 값이 여기로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예산선이 이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 2번. px가 떨어지면 바깥으로 px가 올라가면 안쪽으로. 절편값을 생각하면 돼요.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종축 절편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 이동한다.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예산선이 수축 이동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산선의 이동을 지금 다 봤어. 명목 소득도 봤고, 그 다음에 요 PX 가격의 변화, 요 PX 가격의 변화 봤어. 뭐, 심심하니까 PY 가격 변화도 한번 봐볼까요? 평면 하나 그려봐요. 평면 그려서 너무 바깥에 그리지 말고 안쪽에다가 예산선 하나 그려봐요. 여러분 안쪽에다 예산선 하나 그려봐. 안쪽에다 그리라는 것은 여기 바깥으로 나갈 걸 생각을 하고 안쪽에다 그리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횡축과 종축의 절편값을 다 표시하고, 절편값을 다 표시해봐요. 그리고 얘를 PY가 하락한 경우, YJ, PY, YJ 가격이 하락한 경우, 그러면 뭐가 움직이겠어? 요 Y축 절편값이 움직이겠죠. Y축 절편값이 밖으로 나가요? 안으로 들어와요? PY가 하락했으니까 밖으로 나가죠? 밖으로 나가. 거기다가 PY 프라임 M 이렇게 써놔요. PY 프라임 분의 M 이렇게. 또 안쪽으로도 하나 들어오게 만들었나 봐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써놔야 되고? 그렇죠. PY의 상승. PY가 상승했을 때 뭐라고 해야 돼? 이 종축 절편을 중심으로 회전 이동하는데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시계 방향, 얘는 반시계 방향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산선 이동하는 거 다 배웠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죠? 네, 간단하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나중에 이게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조금 이제 있다 보면 다 정책 효과들을 이제 분석을 해요. 자, 예산선이 이렇게 이동한 거 봤어.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무차별 곡선도 우리가 봤고 예산선도 봤으니까 이걸 두 개를 이제 결합을 하면 되겠지. 세 번째예요. 결합을. 이게 소비자의 최적화라는 거야. 소비자의 최적화는 항상 이 얘기가 나오면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가 나오면 여러분 아무 생각하지 말고 maximize utility, subject to 이거 쓰세요. 오케이? 써. 소비자의 최적화. maximize utility. utility는 어디로부터 와? 가로 열고 x, y. 두 재와 소비로부터 와. subject to pxx 플러스 pyy equal m. 자, 소비자의 최적화식은 그거예요. x, y, subject to pxx 플러스 pyy equal m. 요거야.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떤 평면에 xy 두제와 평면에 두제와 평면 예산선이 이렇게 있어요. 예산선. 항상 예산선을 그리면
절편값을 다 표시를 해. px분의 py분의 그리고 예산 제약하에서 무차별선을 가장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낸다. 이렇게 밀어냈어. 요점이 이퀄리브리엄 균형점이고 이게 뭐라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예산 제약하에 무차별선이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는 요 선택점, 요게 소비자의 최적 소비점 이 말이에요. 최적 소비점. 그 소비점에서 X제를 얼마만큼 소비하고 X 스타만큼, Y 스타만큼 소비한다. 그때 누리는 효용은 I0 혹은 U0. 이만큼 효용을 누린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소비자의 최적화가 달성되는데 한번 보세요. 만약 이렇게 돼 있어.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 얘가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을 선택하는 것은 전혀 효용 극대화가 달성되지 않겠죠. 예산 집합 내니까 이런 점은 선택하지 않는다고,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는. 그런데 이런 점 한번 생각해봐. 이런 점은 예산 선상의 소비점이잖아. 그렇죠? 이런 예산 선상의 소비점이야.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100만 원 갖고 이런 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런 점을 선택할 수도 있어. 나의 예산을 다 쓴 거야. 그러면 이런 점이 아니고 왜 이런 점이 효용 극대화점이냐, 이제 효용 극대화 조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이 점에서는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라 했어? MRS XY. 요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하고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건 예산선이라는데요. 예산선의 기울기는 아까 뭐라 했어? 마이너스 PY분의 PX. 그런데 이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아까 우리가 마이너스 값을 배제하기 위해서 항상 앞에 마이너스를 썼잖아요. 예산선도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PY분의 PX가 플러스가 되지.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를 떼버리고 둘 다 이렇게 플러스 값으로 만들어서 같다고 표시하면 여기서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요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예산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맞아떨어진다. 써나요? 여기다 인디퍼런스 커브,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하고 얘는 뭐예요? 예산선, 예산제약선, 요 예산선의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하고 요게 같은 게 뭐라고요? 효용 극대화 조건이다. 효용 극대화 조건. 이 점은 효용 극대화가 달성되지 않는 점이다. 예컨대 F점은 효용 극대화가 달성되지 않은 점이에요. 왜? 이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이 조건이 이제 반드시 성립이 돼야 효용 극대화가 달성되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것만 성립되면 항상 효용 극대화를 보장하는지. 그 둘 다 아니다, 답은. 답은 둘 다 아니야. 이런 조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반드시 효용 극대화가 달성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는 효용 극대화가 달성되려면 반드시 이게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격가지들을 다 제거해야 이게 효용 극대화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데 그 격가지들을 우리가 좀 얘기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똑같은 예산 제약이 있어요. 근데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지가 않고 오목해. 이게 효용 극대화점인가요? 여기서는 뭐가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여전히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요 MRS XY하고 뭐하고 요 PY분의 PX하고 예산선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맞아떨어져. 이 조건이 맞아떨어지고 있어 지금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 똑같잖아 여기서는. 이 점에서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효용 극대화점이 아니다. 뭘 지금 달리하고 있어? 무차별 곡선을 원점에 볼록하지 않고 오목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내가 여기를 선택하면 효용은 예컨대 I0 효용인데
이런 점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깥이잖아, 바깥에. 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효용이 더 높아. 그러니까 효용 극대화점이 될 수가 없어, 이런 점은. 이 조건이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효용 극대화를 보장한다, 보장하지 못한다? 보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무차별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거를 배제해야 됩니다. 무차별선 원점에 오목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효용 극대화 조건이라면 첫 번째 있어나 첫 번째 조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무차별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해야 된다. 무차별선이 원점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 볼록해야 된다. 두 번째, 요 MRS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MRS는 우리가 앞에서 MRS는 뭐분의 뭐? MU Y분의 MUX. 그렇죠. MU Y분의 MUX. MU Y는 뭐라고? 효용함수를 뭘로 미분한 거라고? Y로 편미분한 거예요. 편미분. 미분은 나중에 하겠지만 편미분과 전미분이 있어. 가장 대표적으로 전미분은 모든 변수를 한꺼번에 미분하는 것이고, 편미분은 다른 변수 값들은 다 고정시켜 놔버리고 하나의 변수 값만 가지고 미분한 거예요. 지금 미분 몰라도 괜찮아. 이게 지금부터 하는 게 지금 기초야. 그래서 이 효용함수를 y로 미분한 거고, 이거는 이 효용함수를 x로 미분하면 각각 MUX, MUY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MRS 값이라는 것은 이렇게 미분한 값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효용함수가 미분 가능해야 되지. 미분 불가능한 효용함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이게 효용극대화 조건이려면 미분 가능해야 된다. 효용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 된다. 첫 번째 뭐라고? 무차별선이 볼록해야 되고, 두 번째 미분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 또 어떤 경우에 좀 특이한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똑같은 이런 예산선인데요. 이런 예산선인데 무차별 곡선이 말이죠. 이런 데서 안 만나고 무차별선이 이런 데서 만나고 있어. 이런 데서 만날 수 있어. 또 이런 데서 만날 수도 있어. 이런 거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 했어요? 미시경제학은 뭐 솔루션에 관한 학문이다 이러면서, 보통 수요의 해, 효용 극대화의 해, 이걸 솔루션이라 그랬어. 이 해가 이 축 안쪽에 이걸 내부라 그러고, 이 축상에 이거를 코너라 그래요. 이렇게 만나는 것을 내부해라고 말하고, 이런 것을 코너, 구석해라고 말한다고. 구석해. 이 구석해에서는 뭐가 성립하지 않냐면, 당연히 이렇게 예산선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요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 무차별선이 당연히 통과합니다. 그래서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맞아 떨어지잖아. 달라. 이 MRS하고 PR은 PX가 다르다고. 그래도 이전보다 더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은 없어. 그러니까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효용 극대화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조건만이 효용 극대화 조건이라고 말하려면 뭘 배제해야 돼? 이걸 배제해야 되지. 이런 걸 없애버려야 돼. 이런 걸. 이런 걸 없애버리려면 여기다 뭐라고 조건을 두면 될까요? 세 번째, 효용 극대화의 해가 이 구석이 아닌 내부에서 형성돼야 된다. 이걸 내부해여야 된다. 이것이 내부해. 자, 그래서 그 위에 써놔요. 요 MRS XY equal PY는 PX가 효용 극대화의 필요 충분 조건이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라고? 무차별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 되고, 효용함수가. 세 번째는 내부해여야만 한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 답안을 쓰라 그러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은 밑도 끝도 없이 이 효용 극대화 조건이 이것이므로라고 쭉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쓰는 것과 이러한 세 가지 조건 하에서 이게 효용 극대화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쓰는 것과는 전혀 달라, 점수가.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 차분하게
뭐가 중요한지 이렇게. 자, 이제 이게 효용극대 MRS 값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가 없어. 이런 예외적인 상황들이 이제 교과서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따 지금 체크를 좀 해볼 거고.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중요해서 거기에 교과서에 나와 있다기보다는 이게 중요한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와 있는 거야.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그래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한번 보고 그냥 지우면 돼. 근데 이거는 이제 계속 갖고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이 MRS라는 값이 말이죠. MRS XY는 지금 MUY분의 MUX라 그랬는데 요게 뭐와 맞아떨어지면 PY분의 PX 얘와 맞아떨어지면 이게 효용극대화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써놔요. 요게 지금 1번 지금 최적화 이거 갖고 왔고, 두 번째는 효용극대화 조건. 이 효용극대화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 하에서 이게 효용극대화의 필요 충분 조건인데, 요게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요거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상 분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라고. MUX는 뭐라고? XJ의 한계 효용. XJ의 한계 효용. 이거는요, YJ의 한계 효용. 그래서 한계 효용의 비율. 이게 MRS인데, 한계 효용의 비율. 이 비율이 항상 분모로 평가한, 분모는 MU와 MUX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분모로 평가한 분자, MUX, XJ 한 단위 추가 소비에 따른 효용 증가분. XJ 한 단위 뭐 했을 때? 추가 소비했을 때 효용의 증분, 효용의 증가분. 이거는요, YJ로 평가한 XJ 가격이죠? XJ의 상대 가격. PX는 원래 절대 가격인데 YJ로 나눴으니까요. XJ의 상대 가격. 자, XJ 한 단위를 추가 소비했을 때 효용의 증가분하고 내가 XJ를 시장에서 하나 샀을 때 그 상대 가격하고 같아야지 나의 효용극대화가 보장이 된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차이가 나서 얘가 더 크면 요 MUY분의 MUX가 PY분의 PX보다 더 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YJ로 평가한 이제 둘 다 있으니까 제외해버리면 돼. XJ 한 단위 추가 소비했을 때 효용의 증가분이 XJ 한 단위를 시장에 살 때, 시장에서 이 가격으로 구입할 때 그 가격보다 내가 한 단위 소비했을 때 효용이 더 커. 그럼 XJ를 더 사서 써야 되겠지. 그렇죠? XJ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런 경우는 그렇지. XJ 소비를 저번에 XJ 소비를 증가시켜야지. 반대로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XJ 한 단위 소비했을 때 효용이 시장 가격보다 더 작아요. 그러면 내가 물건 하나 사는데 100원인데 효용은 90원밖에 못 누려. 그럼 X 소비를 줄여야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X의 소비를 줄여야 돼. 그래서 결국은 언제가 최적이라는 거예요? 같을 때가 최적이라는 거야. 늘리고 줄이다 보면 결국 같아져. 같을 때가 최적이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결론만 잠깐 내려놓고 여기 F점에서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한번 그려봤잖아요. 이렇게 MRS XY 어떤 점에서 F점에서 MRS 이게요. MRS 여기서
요 예산선은 이렇게 기울기야. 요게 뭐라고? 예산선의 기울기야. P, Y분의 PX. 예산선의 기울기예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얘하고 다르잖아, 지금. 그러면 이런 상태인데요. 요 하나 부등호 방향이 어디로 돼 있어, 지금? 얘가 더 크지? 얘가 더 큰가? 얘가 더 크죠. MRS가 더 크지? 우리가 앞에 마이너스 값을 다 없애버렸다니까. 기울기가 가파른 게 큰 거야, 지금. 원래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완만한 게 큰 거지만 앞에 마이너스를 다 빼버렸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가파른 게 큰 거야. 요게 크지? 크게 크다는 것은 지금 노란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요 위에 부등호 방향 중에 노란색이야, 빨간색이야? 노란색이요. 얘가 큰 거잖아, 얘가요. 얘가 큰 거잖아. 요 MRS가 크잖아, 지금. 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 소비를 늘려야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소비자가 최적화가 달성이 안 된 것이고, 이 점에서는 X 소비를 어떻게 해야 돼? 늘려야지. 이런 점으로 가야지 효용이 극대화된다. 이런. 요거 몇 번 연습해 볼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좀 약간 어려워지는데 잘 따라와야 되고, 잠깐 약간 졸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눈이 가는 데가 그게 아니야. 딴 데 보면서 얘기를 항상 해. 10분 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지우고 여기는 지우지 마세요.